안녕하세요. JTBC 분데스리가 해설위원 김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자철 선수가 하는 교육이라든지 뭐 강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컨텐츠가 있고, 저희가 또 따로 이제 축구, 또 특히 독일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컨텐츠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은 야야 푸스발입니다. 야야 아시죠? 야야야 나 틸리 야야 나 틸리 야야 나 축구 그냥 축구 얘기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푸스발은 이제 풋볼이고요, 야야는 뭐 이런 거에서 야야 푸스발로 정했습니다. 이게 스펠링을 보면 자자 푸스발로 보이는데 자자 아니고 야야입니다. 다 같이 야야야 푸스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창훈, 그리고 정우영,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핫하죠? 이제 원래 분데스리가 국민팀은 아우크스부르크였다면 이제는 또 다음 시즌부터는 프라이부르크가 될 거고, 제가 중계하고 있는 JTBC도 프라이부르크를 주력 팀으로 생각하고 이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죠, 권창훈 선수가 오피셜이 났습니다. 권창훈 선수는 프랑스 디종에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알려졌는데 2년이 아닙니다. 4년입니다. 4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옵션이 들어간 4년입니다. 국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권창훈 선수의 병역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 기간은 4년이지만 그 안에 이제 뭐 군과 관련된 옵션들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4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약을 잘 이끌어낸 거죠. 군대를 이해시키는 것도 프라이부르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것들을 다 설득시킨 다음에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했고요. 일단 보도에 따르면 이적료 추정치가 300만 유로로 나와 있는데 요것도 조금 더 높습니다. 추정치지만 500만 유로에서 700만 유로 사이고, 이 이적료도 사실 옵션이 포함된 이적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계약 이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건들이 더 길고 더 금액도 높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약서 안에 올림픽 차출 규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내년 되면 뭐 올림픽 차출 되네 마네 이렇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일단 권창훈을 안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수원삼성에서 뛰고 있었을 때부터 권창훈 선수를 알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디종에서 오퍼를 넣었을 때는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알고만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오퍼를 하지 못했습니다. 디종 간 이후에도 거의 약 2년간 프라이부르크는 디종의 경기를 봐왔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디종 경기를 프라이부르크가 약 12회 이상을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경기를 봤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프라이부르크가 지리적으로 프랑스에 가깝긴 하지만 또 거기 가서 권창훈을 10몇 경기 이상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상당히 잘 알고 있다. 권창훈이 어떻게 뛰고 어떻게 수비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팀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게 이제 한순간에 뭐 대회에서 단기 뭐 토너먼트 대회에서 혹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이 선수를 4년 봤고 최근 2년간에도 10몇 경기를 직접 날아가서 디종으로 가서 봤다는 거는 권창훈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정우영 선수,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임대가 아니라 이제 바이백이 있는 이적 조항이고, 이적료는 옵션 포함해서 450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것도 역시 추정치지만 프라이부르크 역사상 공동 3위 정도에 되는 기록이 되겠고, 뭐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임대 가서 바이에른 뮌헨에 이제 좀 그런 걸 두고 임대 갔다가 오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생각하기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내 팀이다, 2년 뛸 수 있고 3년 뛸 수 있고 뭐 오래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이번 시즌이 이제 프로 두 번째 시즌이지만 새롭게 주전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생이면 이게 프라이부르크 와서도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고, 또 이적료를 상당히 높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고 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우영 선수가 임대를 갈 생각이었다면 정말 팀을 깔아놓고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임대는 이적료가 이제
없기 때문에 구단들이 나도 그러면 정우영 임대로 쓰고 싶다, 나도 임대로 쓰고 싶다, 이렇게 계속 오퍼가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한국 선수가 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만 빼면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프라이부르크는 애초부터 한국 선수를 2명을 영입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권창훈, 또 독일에서 1년간 이제 활약을 했던, 지난 시즌 활약을 했던 정우영 해서 이 두 선수가 뭐 포지션은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와서 적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처음 만났다고 해요. 아예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제 처음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같이 뛰게 됐으니까 또 친분도 쌓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기본 포메이션은 4-4-2예요. 하지만 3-4-3, 3-5-2도 씁니다. 권창훈과 정우영이 4-4-2에서는 양 윙 쪽에 뛸 확률이 높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권창훈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우영은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는 정우영은 오른쪽 윙뿐만 아니라 가운데 뭐 톱이나 섀도우 자리에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프리시즌이 시작되고 훈련을 해봐야 답이 나오고 포지션도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확답은 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두 선수는 경쟁을 안 하진 않겠지만 공존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프라이부르크 팀 색깔은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유소년을 육성해서 또는 젊은 선수를 데려와서 키워낸 다음에 과감하게 빅클럽 또는 돈을 줄 수 있는 클럽에 판 다음에 바로 밑에서 또 누군가를 올려서 쓰는, 이런 좀 순환이 잘 되는 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부르크를 통해서 성장해서 더 좋은, 더 높은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보자면 마티아스 긴터, 데니스 아우고, 막시밀리안 필립, 올리버 바우만, 웨메르 토프락, 그리고 유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독일 국대였던 세바스티안 켈, 골키퍼 로만 뷰르키, 막스 크루제, 파피스 시세, 이런 선수들이 프라이부르크를 거쳐가면서 지금은 좀 더 한 단계 높은 레벨에서 뛰고 있고 또 높은 레벨의 축구를 하고 있는 또는 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권창훈, 정우영 이런 선수들도 유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잘 성장한 다음에 더 상위 클럽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프라이부르크는 선수들을 잡아두진 않아요. 본인들이 품을 수 없다 생각하면 적절한 이적료만 나온다면 보낼 수 있는 팀입니다. 차두리 코치도 프라이부르크에서 뛴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감독인 크리스티안 슈트라이 감독과 인연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슈트라이 감독 얘기를 해보면 이게 근속 연수가 어마어마합니다. 1995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라이부르크 19세 팀을 맡기 시작해서 2019년까지 몇 년이에요? 잠깐만요. 2005, 2015, 25년. 25년간 한 팀에서 일했어요. 사실 25년간 뭐 한 일을 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사회인데 한 팀에서 근무를 했고, 프라이부르크 19세 팀을 맡은 이후 17년간 꾸준하게 유스에서 활동한 다음에 2011년 A팀 성인팀 감독으로 승격을 합니다. 올라와서 9년째 또 성인팀을 이끌면서 신뢰를 받고 있고, 사실 프라이부르크가 14-15 시즌에 2부 리그로 떨어졌거든요. 그때도 감독 교체 없이 슈트라이 감독을 계속 믿어줬고 바로 2부 리그 우승 통해서 1부 리그로 올라오는 또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프라이부르크에 대해 살짝 얘기해보면,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독일 서남 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은 아니고 바다가 아니니까 어쨌든 뭐 목포, 해남, 여수 뭐 이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아래 끝에 있고 프랑스 국경지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불어를 쓸 수도 있는 도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뛴 스위스 바젤과도 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뭐 스위스, 프랑스, 독일 그 사이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장은 슈바르츠발트 스타디움 24,000석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올해 끝이에요. 내년에 35,000석 규모의 경기장이 건립이 됩니다. 2021 시즌부터 쓰게 되겠네요. 이 구단주가 프리츠 켈러라는 분인데 돈도 많고 사업가겠죠? 근데 특이한 게 와이너리를 한국말로 하면 와인 공장? 와인을 잘못 마셔서 술을 잘못 마셔서 아니 뭐 하여튼 그런 거, 와인 저장소, 와이너리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여기 밑에 이 구단주의
레스토랑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쌀 것 같긴 한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본인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여름이 좀 지난 다음에 개막 즈음에서 프라이부르크로 갑니다. 가서 이 레스토랑 가서 구단주와 독대를 한번 시도도 해보고 구단도 방문해보고 구단 직원들도 만나보고 경기장도 한번 보고 팬샵 가서 또 여러분들 줄 수 있는 또 굿즈도 또 싸오고 해서 여행 겸 출장을 또 기획하고 있으니까 9월, 10월에 이어지는 또 독일 현지 컨텐츠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편 어떠셨나요? 어쨌든 이건 정보성으로 분데스리가 팀들의 정보, 또 이적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제 전지훈련 시작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프라이부르크 2탄 주전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 포메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 팀의 좀 재밌는 선수, 정우영과 권창훈의 동료들 가운데 좀 주목할 선수는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2편으로 한번 또 8월 초나 7월 말 중에 한번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야 푸스발은 계속되고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어지고, 시즌 중에는 위클리로 재밌는 기사를 가져와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요원을 하나 구했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야야 푸스발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야야야야.